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주식 집중 분석 저는 기획TV고요. 주식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이제 경제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거를 얘기하면요. 먼저 일본 은행 총리가 3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이 금리를 인상할 것,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이제 일본도 심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자, 금리를 올리면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엔캐리 얘기가 나오죠. 엔캐리. 이 엔캐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장기 국채가 막 5%대까지 막 뛰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채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져서 불안해서 미국채를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도 안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장기 국채들, 특히 10년물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 대출받은 미국 역시도 이런 모기지나 이러한 그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들이 또 리스크로 혹시라도 이제 불안이 가중되고 이제 악화될 수도 있죠. 부실이 이제 증재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0.25% 금리를 내린다고 봅니다. 내린다고. 거의 100%예요. 이렇게 내리는 이유 역시도 이제 뭐 지금 경제가 원체 안 좋죠. 뭐 자영업자 폭망에 뭐 상가들 그 공실률이 뭐 최상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기사 하나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사를 하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엄청나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고 있어요. 해고. 그죠? 그래서 이제 6천 명 해고합니다. 희망퇴직. 끔찍한 일 터졌다. 그래서 뭐 이 글로벌 기업이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큰 곳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국내 대표 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죠, 판교. 그죠? 일단 600명, 6,000명 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소식에 국내 비테크 기업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결국 올 게 왔다라는 반응. 이 사실상 인공지능의 빅테크 구조 조정, 그죠?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IT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구조 조정이 돼야 되죠. 아마 필요 없는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뭔가 IT 앞으로 그 좀 약간은 뭔가 그 좀 신기술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데에서도 이렇게 AI에 의해서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걸 해도 이제는 AI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이 밀려나게 돼 있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가 있죠.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제 그 개념 중에서 스마트 다크 팩토리인가 있죠. 다크 팩토리. 스마트 다크 팩토리라는 뜻은 어, 한마디로 공장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데 공장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공장에 있으면은 불을 밝혀야 되죠. 그래도 일을 하죠. 근데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이 알아서 그냥 빛이 없어도 일을 하죠. 로봇은. 그죠? 특히 라인 작업하는 뭐 로봇팔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빛이 없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다크 팩토리라고 해요. 다크 팩토리. 불 꺼진 공장. 불 꺼진 공장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 필요 없는 공장을 빗대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이 축소되는 축소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축소에 의해서. 그죠? 이러한 축소도 있지만 이런 AI나 로봇 또는 스마트 팩토리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조정,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없어져.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다 현금 갖고 집 샀을까요? 네. 그런 사람 중에 이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한 400이든 500을 벌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제 돈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그 퇴직 수당이나 뭐 이런 걸로 버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전에 일하던 그런 고급 직업을 못 찾는다면 당연히 이 대출금 뭐 한 달에 대체로 대출금 갚는 게 적으면은 뭐 한 60에서 70 정도도 갚죠. 좀 많이 안 빌린 사람은.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몇 억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최소한 150에서 많게는 한 300 정도를 한 달에 대출금을 갚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갚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생활비가 한마디로 식료품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삶이 뻑뻑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빵꾸가 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빵꾸가 나는 가게가 많아지는 거죠. 예, 빵꾸가 나는 가게가 많아지는 겁니다. 가게가. 그래가지고 이 빵꾸가 나는 가게, 이 빵꾸가 나는 가게들에 의해서 부실이 연체도 되고 카드 연체, 뭐 대출금 연체 막 이런 게 터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는 한번 좀 코를 풀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하반기에 조심해라. 건설사들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부도나고 뭐 이렇게 부실이 터지는데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럼 또 딴 기사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출금을 좀 줄여주려고 금리를 내려요. 내려.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될 때일 수도 있는데 가계대출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준다.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죠. 우리나라도 인플레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죠? 디플레와 인플레. 결과적으로 디플레도 오지만 우리나라 자체 내부적으로는 인플레가 오는 거죠, 인플레.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침체도 오는 거죠, 그러면서. 디플레. 자, 그렇습니다. 자, 삼성바이오의 이 신사업 타켓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ADC, CGT, AAV 기업 등의 유망 기업을 주시.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이런 플랫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사업을 뭐 넓혀가고 협력을 하고 또뭐 인수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 통해 사업 구조 개편, 투자 지주사, 삼성 SB홀딩스 설립,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ADC 투자 늘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가세, AAV 인력 확보 나서 삼성과 투자받은 ENCL도 미래 먹거리 사업 펼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성이 보면 국적도 뭐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이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라고 해서 뭐 바이오나 뭐 이런 과학 이런 쪽 관련돼서 투자한 회사죠. 그죠? 그 회사명이 뭐 제규어 진테라피, 샌다 바이오 사이언스, 아라리스 바이오테크 다 외국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의 분야, 전문 분야를 보면 유전자 치료 개발도 역시 첨생법, 첨단 의료 관련된 법이죠. 나노 입자 약물 전달체 개발, 그다음에 ADC 기술, RNA 기반 치료제 개발, 유전자 치료제 개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그죠? AI하고 ML, 단백질 디자인 기술, 단백질 바이오마커 분석 기술, 그죠? 많이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는 길이 또 이 뭐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항체 약물 접합제 이걸 ADC라고 해요. 이것도 많이 투자했죠.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GCT, 세포 유전자 치료제 GTC. 자, 이거랑 또 신약을 기다리는 게 이제 큐러셀이 있죠. 큐러셀. 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신약 허가를 퀴러셀 있습니다. 퀴러셀. 그죠?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치로. CGT 관련 기사죠. 첨생법에 관련된, 그죠?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 그죠? 그래서 요 항체 약물 접합제인 ADC,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GTC,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C 등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 CDMO 있죠. CDMO 기업도 뭐 삼성 바이오가 많이 하죠. 뭐이 정도만 알죠. 내용은 나중에 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뭐 전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ADC, CGT, AAV 플랫폼이 아무래도 각광받을 거다.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1번으로 볼 종목이 위더스 제약인데요. 자, 위더스 제약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위더스 제약 이제 맞춤형 전략 적중, 주가 실적 고공행진. 대선 탈모주 분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장 시설 경쟁력 부각, 올해 안에 공장 인증 예고. 그러니까 공장을 진 지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인증을 못 받았어요. 하반기에 받는답니다. 인벤치랩 대웅제약과 탈모약, 장기 지속형 주사제 한 달짜리, 세 달짜리를 개발하고 있죠. 지난해 매출액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모 치료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1,000억의 매출이 플러스가 돼요. 1,000억이. 그래서 인벤티랩은 장기적으로도, 위더스 제약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지금 성장하는데 상승의 초입이다. 상승의 초입이다. CSD 전환, 직원, 구성, 변화 성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위더스 제약이 이러한 맞춤형 전략으로 실적과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제 투자의 힘이다. 먼저 투자했다. 위더스 제약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전용 안산 공장 허가를 앞두고 있다. 하반기 허가가 난다죠. 269억이 투자돼서 지금 완공은 됐는데 허가를 못 받고 있고요. 연간 250만 바이알 규모 생산이 가능하다. 이걸로다가 예상되는 매출 장기 지속형 주사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플러스 된다. 그렇죠? 퀀텀 점프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성 공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그 다음에 또 이 탈모 치료제,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도 하지만 이 용량을 더 줄이고 넓히면은 또 뭐죠? 전립선 치료제도 이 약물이 똑같아요. 탈모 치료제하고 약을 늘리면 뭐 탈모, 줄이면 전립선 뭐 그런 게 있어요. 줄이고 어차피 반대일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약을 쓰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도 생산하겠지만 인벤트제비 이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 전립선 치료제까지 합니다. 그럼 이게 매출이 더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는 뭐 3개월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탈모 치료제죠. 그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죠? 제형을 바꾼 거죠. 자, 그래갖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인벤티랩과 해갖고 이제 3자, 인벤티랩, 대웅제약. 인벤티랩은 그 소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주고 대웅제약이 영업을 하고 임상 3상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대웅제약은 3상과 허가 판매를 맡는다. 그죠? 그래서 3상과 허가. 지금 3상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이 3상을 한다고 이제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은 이제 위더스 제약이 하는 겁니다. 생산은. 그죠? 자, 그래서 실적이 퀀텀 점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다가 이제 장기 주사제나 전립선 치료제가 되면은 뭐 2천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2천억이 돼요. 2천억. 엄청나게 퀀텀 점프하죠?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체질 개선을 통한 호질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선제적 투자가 뭐냐? 호실적에 의한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약가 보정과 계절성 질병 유병에 따른 항생제 계열 제품군 매출 향상. 얘네가 이제 이 뭐야 호흡기 관련된 그 저기 병원에서 그걸 떼어주면은 그렇죠? 예, 그거 호흡기 관련된
처방전이죠. 처방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얘네가 호흡기 관련돼서 처방을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CSO는 이 한마디로 영업 방법을 바꿨어요. 이 CDS를 통해서 CSO를 통해서 한마디로 좀 규모를 좀 줄이고 축소하면서 이익 구조를 더 많이 가는 영업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걸 도입해서 수익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렇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안산 공장 준공 등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이 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 시발점인데 주가도 이렇게 한번 떴다가 또 내려 꽂았다가 또 다시 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공장이 준공이 되, 그러니까 허가가 나고 이러면서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하반기에 또 한번 컨덤 점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물려도 가져가면 계속 컨덤 점프를 해요. 왜 그렇죠? 매출이 500억에서 뭐 4천억까지, 뭐 3천억까지 오를 상황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계속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벤트랩 차트를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봐보겠습니다. 자, 인벤트랩을 한번 봐보죠. 위더스 제약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인벤트랩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위더스 제약이 계속 이런 식으로 컨덤 점프를 하죠, 매출이. 근데 시총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총을 펌핑 하는데 그 초입이야, 초입.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완전 속임수였죠. 엄청나게 밀어버렸죠. 자, 시간에서는 5%대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5% 정도 상승해서 시간 외에서. 자, 그러면 내일도 상승하겠죠? 내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도 한 4% 상승했다가 끝났죠, 시간에. 그죠?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차트가 망가졌습니다. 자, 갭 밑으로 어제 갭을 채우는 듯하고 약간 못 채운 듯 싶더니 결국 오늘 채우고 완전 미끄러졌죠. 자, 어쨌든 5일선이 깨졌어요. 급등주에서 5일선이 깨지면 뭐다? 이탈이다, 이탈. 차트상. 근데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건 내일이라도 이거를 감싸면서 뭐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어쨌든 요번 달은 그냥 여기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저점으로 해서 뭐 거기서 많이 그러니까 상한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한 몇 프로 오르고 뭐 떨어지거나 그래서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나왔죠. 5월달.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아마 이 안에서 가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는 그냥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상승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거죠. 뭐 월봉상 봤을 때 사실은 더 올리긴 버겁죠. 그죠? 요 정도에서 끝나도 되고요. 더 빠져도 돼요. 더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한 게 월봉상에는 이미 상승은 끝났어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여기서 어디서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라도 혹시라도 또 5일선이 올라오면 또 빠졌다가 또 이런 모습만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장사가 끝났어요. 위더스 약이. 끝난 겁니다. 올라갈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봉상 보면 주봉산 요걸 못 넘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요번 주에 이거는 못 뛰어넘는다고 하죠. 이걸 뛰어넘으면은 뭐 더 좋은 시그널이지만 이걸 못 뛰어넘겠죠. 지금 분위기상 이걸 못 뛰어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요거 찍었는데 5일선도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5주선이죠. 그래서 조정을 내일도 또 저런 식 오늘 같이 올렸다가 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찍을 수도 있다. 여기 어디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요번 달은 이제 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찍을 수 지금 그냥 요거 찍은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선 찍었죠? 다음 주에 뭐 그렇죠. 여기서 크게 올릴 자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5일선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고 여기 어디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5일선 찍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봉상에는 조금 더 빠질 자리도 보인다. 빠진다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을 바라보자.
6월을 바라보죠. 6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보시면은 일봉을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다시 들어왔죠. 오늘 물론 전번 고점은 못 뛰어넘었어요.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거래량이 한번 쫙 솟았다가 다시 꼬아놨다가 오늘 다시 또 올라왔죠. 이 거래량이 죽지만 않는다면 그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6월 달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월봉상에 요거는 뛰어넘어 주지 않을까. 여기 13,200원인가 뭐 얼마 돼요? 몇백 원인데. 13,200원인가 뭐 이게 돼요. 어느 정도. 요거는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요건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넘고 뭐 불안한 사람은 이거 이렇게 다음 달에 이렇게 요거 찍을 때 이때 파셔도 돼요. 이때 파셔도 된다. 좀 더 가면은 그래도 한 15,000원 이상, 15,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한번 이걸 뚫으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선에 안에서 잘 분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뚫는다, 요거. 요선은 뚫는다. 요선 근처나, 뭐, 요선에서 뭐, 10%나 뭐 20% 오르면 팔던가, 그건 이제 알아서 정하십시오. 그래도 위너스 제약, 저도 오늘 한 주도 안 팔고, 오늘 또 조금 더 샀어요. 근데 나는 싸다고 들어갔는데 물렸습니다. 어제도 산 게 물렸고요. 오늘도 싸다고 들어갔는데 또 물렸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빼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음, 저는 뭐, 이게 뭐 정책주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건 단발적인 시세죠. 정책 쪽에 들어가는 건. 그런 거보다는 뭐 탈모 치료제 3상을 실시한다던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조금 더 시세를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상 다음에 임상이 뭐 6개월 안에 끝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만약 지금 들어간다면 잘하면 연말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행이 좀 빨리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위더스 제약은 어쨌든 간에 저도 13,000원이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엑시트를 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 약간 좀 처음에 봤던 것보단 조금 낮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조동화원도 요즘에 뭐 밀가루나 이런 수입 관련돼서 계속 갔죠. 얘도 보시면은 에, 요 최고가를 뚫었는데 음, 위더스 제약처럼 물론 얘는 옆으로 좀 더 밀었죠. 5일선이 올라와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얘 역시도 밀렸죠. 5일선이. 그죠? 5일선 밑으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내일 어떻게 나오나?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뭐 이렇게 올린다면 속임수였죠. 그죠? 어제 이걸 깼기 때문에 오늘 깬 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조동원하고 위더스 제약하고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행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는데 여기서 조정이 끝나면 어쨌든 재상승을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조동화원이나 위더스제약 다음 달에 기대가 됩니다. 그죠?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조정을 줄 자리가 요만큼이 남아있죠. 5일선하고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게 좀 더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고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할 확률이 주봉이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위더스 제약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번 주가 전번 주 고점을 못 뚫었어요. 이거는 좀 수렴할 수도 있고 우상향보다는 수렴입니다. 이게 못 들고 끝난다면. 그래서 사조동화원이 차트는 더 좋은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도 뭐 여기 찍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계속 할 확률이 높아요. 전번 고점을 뚫었으니까. 저번 주 고점을. 그렇습니다. 그 두 종목이 비슷한데 다른 점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라파스가 이제 상한가 갔다가 밀렸죠. 밀렸습니다.
상한가 갔다 밀렸는데, 자, 라파스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떴다가 어쨌든 간에 이 5일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대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대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조동화원이나 위더스 제약처럼 쭉 또 밀릴 수도 있죠.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려서 뭐 여기까지 다시 찍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아직 라파스는 차트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냥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도 계속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그죠? 얘는 좀 기울기 세우면서 그래서 라파스 변곡점은 변곡점이에요. 지금 오늘 변곡점이 왔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일 급등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위더스나 사조동화처럼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라파스 그렇고요. 또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변곡점에서 조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리면은 끝나는 거고, 밀리지 않으면 재상승을 하는 거다. 그죠? 근데 재상승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상승이. 자, 라파스였고요. 자, 에코볼트도 한번 일봉을 보죠. 자, 에코볼트도 똑같죠? 자, 요거를 이렇게 찍고, 지금 딱 5일선을 찍고 반등을 할까 말까죠. 자, 똑같습니다. 위더스 제약이나 사조동화처럼 이렇게 페인트 쳐서 올라갈 듯 하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요. 그죠? 밀리면 뭐 여기까지도 찍을 수 있죠. 아니면은 그냥, 얘가 힘이 좋고, 뭔가 빨리 올려야 된다면 그냥 찍고 올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거의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더스 제약과 사조동화원은 5일선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라파스와 에코볼트는 오늘까지는 5일선 지지를 받았다. 그냥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더스 제약과 사조동화처럼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 그냥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그냥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내일 매수해야 되죠. 매수 시점이죠. 에코볼트하고 라파스는 그냥 간다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참고하시고 한번 복습하시면서 뭐 괜찮은 게 있으면 매수를 하시던가 그러십시오. 손절가를 정하시고 에코볼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얘도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가 지금 거의 차트가 다 만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뚫을 수도 있다. 자,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제 STO 관련주, 이제 이재명이 되든 뭐 되면 지역화폐 관련돼서 또 이 STO 관련주들을 이제 추진을 하겠죠. 그죠? 조각 투자.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 가능성이 뭐 6월, 7월부터 좀 더 강해지죠.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면. 자,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안 갔죠. 그래서 얘도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손절가 정하고 매수해도 된다. 갤럭시와 머니터리였고요. 그 다음 뱅크웨어 글로벌도 STO 관련주인데요. 얘 역시도 지금 가려고 살살살살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가려고 그러죠. 한번 또 슈팅이 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얘도 못 갔으니까요. 못 갔으니까 갈 수가 있지 않나. STO 관련주 뱅크웨어 글로벌도 한번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꼭 손절가 정하고 하십시오. 예, 혹시라도 또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링크 제니시스도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들으려고 합니다. 많이 뺐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그죠?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얘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올릴 수 있습니다. 길게. 길게 가요. 길게. 그죠? 여기서 많이 뺐죠. 조정을. 갈 때 이제 길게 갑니다. 자, 뭐 이재명이 되면 공약 대선 1번이 AI예요. AI. AI 관련주요. MPU 기반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MPU 특허가 있는 링크젠시스.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죠. 기사 하나 볼까요?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은 애플이 뇌와 컴퓨터 연결 기술 추진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솔본, 네오팩트, 링크제니스를 주목해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뇌하고 컴퓨터를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이런 기술을 BCI라고 하는데요. BCI가 이제 뜨고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뉴럴링크죠. 뉴럴링크, 머스크가 하는. 그 다음에 또 그 경쟁사 역시도 지금 이제 그 이 BCI로다가 이제 나스닥이 아니라 FDA를 통과했죠. 그래서 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애플이 사람의 뇌로 이어폰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그죠? 이게 뭐 싱크론, 뉴럴링크 등이 있죠, 기존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뇌에다가 연결해서 장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뇌를 통해서 핸드폰을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BCI 종목, 컴퓨터와 뇌의 이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기술을 BCI라고 하는데 그 관련 종목이 솔본, 네오팩트, 링크제니스, 종근당, 환인제약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계속 링크제니시스를 봤으니까요. 네오팩트는 전자약으로 얘도 역시 많이 솔본 역시도 그렇고 다 이제 뇌 관련돼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BCI 관련 지금 뭐 애플도 하고 있고 머스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기술들이 이 한마디로 그냥 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뇌. 근데 뇌하고 컴퓨터하고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이 뇌 표면에다가 칩을 박는 것도 있고 테이프를 붙이는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필름이라고 그러죠. 필름을 붙이는 스타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BCI 기술도 이제 뭐랄까 이게 나중에 BCI 기술이 좀 발전되면은 휴머로이드 쪽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휴머로이드 쪽으로도. 그래갖고 이쪽이 또 뜨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증권은 애플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도 뇌에 전자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BCI 시장은 2024년 20억 달러에서 32년 103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죠? BCI 관련 주식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번 나머지 주식들을 보고 이제 제가 아까 링크제니시스 보여드렸죠? 그래서 링크제니시스도 이런 BCI 테마와 또 MPU 관련된 그 삼성의 가속기 마1, 그게 이제 MPU 기반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6월에는 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그게 부각만 되면 많이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진이 오늘은 빠졌는데요. 선진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오일선과 붙으면 이렇게 음봉을 하나씩 섞어주지만 또 그 다음에 양봉으로 빼고 또 이렇게 빼다가 또 음봉 넣고 또 이렇게 도지 나오고 또 쭉 올리고 그죠?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꺾일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또 슈팅이 나오겠죠. 선진 돼지고기 이런 거 수입하고 뭐 육가공 회사죠. 그런데 계속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선진이었습니다. 네, 일동제약을 보시면 일동제약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그죠? 얘 역시도 지금 5일선 위에서 계속 이렇게 뚫을까 말까 하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 구간을 뚫었어요.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다가 큰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제 일봉은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었습니다. 이제 급등 자리예요. 자, 그 주봉 역시도 요번 주에 도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죠? 일동 제약이 차트가 좋습니다. 그죠? 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주봉을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도 이제 요번 주에 5일선에서 끝나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올려도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 2만 원, 2만 1천 원, 이 정도 보고 일동제약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동제약이었습니다. 보라티알도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죠. 바닥에서. 그죠? 그래도 어쨌든 5일선 위에서 계속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도, 이렇게 계속 수렴하고 있죠. 네, 수렴. 수렴이 끝나면은
위로 갈 확률이 좀 높겠죠. 그죠? 예, 그죠? 자, 6월이 되면 메가커피 인수가 끝나죠. 그래서 메가커피 100%를 얘네 우연인가 우원인가 뭐 얘네 그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가 메가커피를 인수하죠. 결국 보라티알이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 지분이 뭐 7천억이라든가 뭐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를 갖게 돼요. 100% 메가커피 지분을. 그 시총이 너무 싸죠. 그게 6월까지 메가커피 지분이 인수가 이제 사모펀드가 빠져나오고 그걸 다 인수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재무적으로 메가커피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라티알 자체가 수입업체죠. 올리브유나 뭐 원두부터 그 메가커피에 납품하는 것도 많고요. 또 경양식이나 이런 고급 음식점 같은 데도 납품을 하는데 보라티알이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으로 벤처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 화장품 회사 인수하는 거를 아마 뭐 조만간 한 6월이나 뭐 이럴 때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서 뭐 그런 거 인수했다 보면 막 쭉 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화장품 회사 발표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보라티알이었습니다. 네, 원풍물산 뭐 갈듯 말듯 하다가 얘도 뭐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라티라고 똑같아요.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눌렀다가 이제 다시 얘 역시도 뭐 똑같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 밴더 상단과 하단을 지금 이제 횡보 중이죠. 횡보 중이죠. 그렇죠? 언제 뚫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품물산 역시도 뭔가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신사업을 한답니다. 신사업. 이건 얘네도 기사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원품물산 주가 불붙는다. 패션 사업 안주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박차. 그죠? 올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뭐 신사업을 한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거 한대죠. 자, 해외 신약, 글로벌 제약 시장 진출 발판 마련, 그다음에 LED, 마이크로 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정. 그죠? 그래서 얘가 패션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 동부 확보를 위해 해외 개발 해외 신약 개발과 마이크로 LED 개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죠?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만 나와도 대박, 얘는 막 날아갈 거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라티아라고 원품무산을 같이 보여주는 게 둘 다 어쨌든 이제 신사업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다는 거죠. 기존 사업도 하고. 근데 이제 보라티아는 기존 사업도 엄청 잘 되고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자산이나 이런 게 엄청난 거죠. 메가커피를 100%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원금물산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라티알보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시총이 2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뭔가 신사업이 좀 괜찮은 게 들어오면 엄청난 시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원품물산이 더 올라가겠지만 안정적인 건 보라티알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원품물산이 올 2월 며칠에 이제 한미반도체 땅을 팔아서 그 유보금 그 300억을 받았죠. 그래서 뭐 빚도 갚고 뭐 어쨌든 한 100억 정도 남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래서 자금도 아주 빡빡하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주가를 올리고 나서는 유상증자를 할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가격에서 하면 좀 또라이고 최소한 2,500원이든 2,000원이든 올린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 이거는 판때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아, 지금 이제 천만주가 27일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500원짜리 천만주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주가를 미리 뭐 800원이나 이 정도 올려서 얘네들이 좀 엑시트를 하게 해줍니다. 이 1000만 주 중에 일부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을 주죠. 이자라 생각하고. 근데 이런 주가를 올리질 않았죠. 그냥 500원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500원에 팔고 나가진 않겠죠. 5년 동안 어쨌든 5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자가 하나도 없이 500원에 팔고 나가지는 않겠죠. 그죠? 지금 주가가 500원이니까 500, 뭐 11원, 500원대니까 결국 얘네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의 팔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장이 됐죠? 그냥 이 주가를 뭐 어떻게든 이제 뭐 이렇게 쭉 횡보를 한 달 시킨 다음에 어느 시기부터 올리겠다는 거죠.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보고 올려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그때 좀 팔고 나가겠다. 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그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폴라리스 우노는 예,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걔네도 엑시트를 해야 되겠죠. 그 전환사채를 6,000원에서 500원까지 할인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안 올렸죠. 현재 얘네들의 기초 자산이나 뭐 이런 그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봤을 때 한 1,6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재료가 없어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엄청난 저평가 상태죠. 그래갖고 폴라리스 우너가 이제 아마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걔는 이제 천천히 그 밖에 있다가 이제 더 누르는 사람이 없으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옛날에는 막 호재 나오면 막 계속 눌렀죠. 리피싱 하려고. 전환사채 더 싸게 발행하려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올라가죠. 누르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 정도 가면 본원 가치를 가든 그 이상을 가든 하면 그때쯤 뭐 출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리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요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전환사채 상장되면서 주가를 뻥튀기를 안 한 주식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이 주식은 그 50억짜리 전환사채 이제 상장됐을 텐데 걔네들이 뭐 주세력이죠 결국 그죠? 자신들이 올리고 자신들이 엑시트를 해나가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이 그렇게 꼭 확실히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이 안 맞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변종이 생겨요. 변종. 그래서 이 폴라리스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한마디로 상장하면서 주가를 그 전에 펌핑을 안 해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원래 다 예상 하거든요.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100% 정도 주가를 일부러 올려주죠. 예, 그 좀 높은 가격에 이자처럼 생각하고 차익을 보면서 나가라고. 그게 일반적인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야 대단하죠. 특이한 회사예요. 특이한 회사. 자, 딴 거 보겠습니다. 네, 메가터치가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갈자리에서 갔죠. 그죠? 메가터치 갈자리에서 갔습니다. 주봉도 역시 오늘 갈자리에서 갔네요. 야, 얘도 갈자리에서 가서 차트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죠? 원래 요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양봉도지로 바뀌고 그런다면 다음 달 또 이렇게 뚫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얘도 뭐죠? 이것만 뚫으면은 뭔가 이 새로운 시세가 계속 나올 수도 있죠. 새로운 시세. 메가터치 차트가 이제 다음 달이 기대하게 만듭니다. 메가터치 역시도 이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는데 핀 회사인가 그런데 회사 실적이 좋죠. 그렇습니다. 메가터치였습니다. 메가터치. 네, 한국 맥널티 한번 보죠. 한국 맥널티는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제 팔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좀 뭐 주식 동호회나 이런 데서 좀 들어가서 여기서 많이 사니까 이제 그냥 고를 팠죠. 고를 메꾸고 있죠. 고를 언젠가 메꾸겠죠. 그리고 또 산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어쨌든 고를 파는 건 기쁜 조정이죠. 그래서 이런 고를 때가 뭐죠? 이럴 때가 가격이 정말 싼 거죠. 최고로 싼 가격이죠. 매수할 사람들은 이때 매수해야죠. 지금 매수해야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렇게 골을 메우고 뭐 다시 산을 만들든 뭐 이렇게 해서 쭉 간다면은 지금 사두는 게 좋죠. 이렇게 골을 판 후에 골을 메꾸고 뭐 산을 만들든 어쨌든 뭐 한 달이나 뭐 보름 후쯤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널티 재료는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맥널티였습니다. 네, 코칩, 코칩이 이제 삼성전기하고 30년 정도 협력업체고 이 반도체의 쌀이라는 뭐 무슨 뭐 CC인가 뭐 그거 있죠. 그거가 테마로 다 갔죠. 그리고 코칩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2차 전지 전고체용 초소형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전고체 그 전지를 만들죠. 그래서 삼성전기와 함께 여러 가지 회사들 그런데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갔죠. 그죠? 그래서 이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그죠? 최고가를 이렇게 뚫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 글라스나 이렇게 해서 뭐 안경이 됐던 뭐 여러 가지들 이러한 뭔가 제품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초소형 전지가 어디든 들어가야 되죠. 예? 이런 것들이나 뭐 이어폰이 됐든 뭐 하여튼 핸드폰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데 이 코칩의 이런 고성능 한마디로 초소형 고성능 2차 전지죠.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들어가서 아마 또 그런 빅테크들 그런 신기술을 가진 그런 상품들 워러블 제품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박 나는 거죠. 그 차트가 수상해요. 주봉도 한번 봐볼까요? 주봉. 그죠? 주봉도 그렇죠. 다음 주에 좀 빠지면은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가 똥바가지로 다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것들 이제 요번 주에 뛰어넘어야죠. 좋습니다. 자, 월봉 볼까요? 월봉 봐도 요번 주에 이제 잡으십시오. 5일선 닫고 관통했죠? 다음 달에 이제 이렇게 5일선이 가죠? 그럼 여기쯤에서 여기 어디서 끝나면 좀 빠졌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쭉 몸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윗골들 얼마를 달던.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는 5일선을 딛고 뛰는 거기 때문에 관통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저항선이 없잖아요. 여기 가로막는 저항선이 없죠. 얘는 월봉 보면 다음 달 많이 가겠습니다. 다음 달 많이 가요, 코치. 저도 적어 놓을게요. 네, 월봉을 보면 이제 급등할 차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기술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뭐, 그 장비 업체 뭐 그런 거죠, 반도체. 근데, 네, 그건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큐라클, 이 혈액 관련된 뭐 기술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유상증자라면서 차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나올 것 같았죠. 수렴하면서. 근데 이렇게 꼬꾸라졌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하락했습니다. 얘는 보면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하락하고 한 번씩 더 하락하고 있죠. 그죠? 이때도 뭘 했는지 또 하나 하락했죠. 그죠? 또 다시 하락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끼가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해서 이런 끼가 있는 건 또 한번 이거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라서 그래요. 그죠?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인데 기술력은 있어. 그러면은 이걸로 다 나중에 대박 칠 테니까 우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뭐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 한 단계 더 하락합니다. 주주 배정을 하면.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돈 없는 회사들, 기술력은 있는데 돈 없는 회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돈들이 없어갖고 주주 상대로 유상증자래요. 뭐 삼자 배정도 아니고 주주 상대. 자, 큐라클이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다. 그죠?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죠? 여기서 한번 뛰고 이렇게 더 빠져요. 지옥을 또 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딴 거 보죠. 자, 이미지스도 한번 보죠. 자, 이미지스도 왠지 비슷하죠?
쭉 가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말아 올렸는데 얘는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유상증자에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죠. 매각이 무산됐네, 이미 있어.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 상대로 어, 지금 뭐야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얘네가 이제 매각이 안 돼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죠? 대규모 유상증자, 어,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의 50주 최저가. 그죠? 결국은 이제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유상증자, 주주 상대로 유상증자를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금액도 뭐, 그래서 뭐 65억밖에 안 되는데 언제 좀 작은 주식이죠. 그래서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악재, 악재, 악재.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큐라클이나 이미지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단계 더 하락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제가 아까 원품물산 보면서 유상증자를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당장은 너무 가격 좀 올린 다음에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죠? 어쨌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기로 돼 있으면 올려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유상증자를 하면 좋죠. 가격도 많이 올리고 여기서 탈출할 사람들은 다 탈출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애매하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데 많이 빠져갖고 이렇게 기고 있는데 이때 유상증자를 터뜨리는 애들이 있어. 돈이 없어. 급해가. 이미지스나 큐라클. 그럼 또 한 단계 더 하는 거야. 그죠? 아니면 또 여기서 조금 올려놓고 유상증자를 터뜨리는 애들도 있어. 그럼 또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라. 돈 없고 이런 애들 기술력. 이미지스도 그렇고 큐라클도 기술력은 엄청난 회사예요. 촉각 관련돼서 촉각 센서나 이런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스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탑이죠. 탑클래스. 근데 돈이 없죠. 수익 구조를 못 만드니까 매각도 안 되고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는 개처반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조심해라. 돈이 없다. 그렇다고 사채도 잘 요즘에 이제 사채 시장도 좀 있으면 얼어붙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주들 주머니 털려고 그러는데 주주들은 뭐 돈이 뭐 샘솟나 물린 사람도 많을 텐데. 자, 그래서 요즘에 이 돈 없는 회사들 유상증자를 조심하십시오. 자, 보시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재료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고 미더스 대학이나 뭐 보라티아리든 뭐 이런 회사들 폴라리스 우노 일동제약 이런 주식들은 사저동화원이든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유상증자를 할 확률은 좀 적죠. 거의 적죠. 거의 없어요. 예, 뭐 이익이 나고 꾸준히 수익이 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수익보다는 그런 유상증자 리스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상증자 계속 할 확률이 높아요. 돈이 없는 그 회사들은.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